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이면 대망의 대선이에요. 네. 오늘 빅 이벤트를 앞두고 좀 관망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런 흐름인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관세 전쟁이 다시 재개가 된 것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좀 선방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이었고, 네. 앞으로 시장은 뭐 미국보다는 역시 이제 대선 이후에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시장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어서 네. 앞으로 시장 뭐 지수는 많이 안 가더라도 뭐 종목을 중심으로는 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우리가 휴장이니까 모레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시장의 단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모레의 단서는요. 이변이 없는 한인데 대선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그렇죠. 그것일 네. 수도 있겠고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큰 변수를 얘기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시장 분위기는 일단 뭐 관세 전쟁은 또 진행 중이고 네. 관세 전쟁이 후퇴만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연방법원에서 뭐 관세에 대해서 크게 제동을 걸면서 정말 관세 전쟁이 크게 후퇴하고 그러면서 국내 증시에 강세장을 기대했었는데 그게 하루 만에 뒤집혀지면서 그 강세장에 대한 기대치는 일단 조금 물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관세 변수라는 변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런 가운데 대선 이후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른 것이고요. 또 그 네. 대통령에 따라서 정책을 어떻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결정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에 영향을 줄 만한 큰 변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언급드렸듯이 전반적인 시장은 그 대선 이후에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열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제가 보기엔 뭐 크게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이제 시장은 대선 이후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건데 관세 전쟁은 언급드렸듯이 다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됐고 더 이상 우리가 무서워할 만한 그런 단계는 일단 아니다.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는 측면이겠고 네. 그런 상태에서 역시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당선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얼마나 강력하게 밀어붙이느냐. 가장 중요한 게 경기 부양 대책이죠. 그쵸. 워낙에 국내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경기 부양 대책을 얼마나 강력하게 밀어붙이느냐. 이것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봐야 되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 우리가 많이 주목하면서 시장에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그러나 이제 관세 전쟁이 다시 한번 강화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대선 이후에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다소 낮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네. 관세 전쟁이 다시 확산되면서 지수까지 크게 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은 분명히 제한적일 것이다. 모든 대형주가 가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서 수출 관련주가 되겠죠.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상승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장세입니다. 때문에 그런 관세 정책에 비껴가는 그런 대형주들의 일부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겠고 그 안에서 일부 중소형주 개별 종목의 선별적인 상승장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역시 중소형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될 걸 보고 있고요. 정책 테마주 중심의 주가 상승세가 좀 더 강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네. 결국에 지수는 혼조 장세가 좀 더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지수가 약간의 횡보 장세가 진행이 되고요. 올라가더라도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미미하게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여전히 이제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 뭐 조선주를 선두해서 방산주라든가 뭐 전력기기라든가 실적이 개선되는 일부 대형주들의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겠고 그 안에서 이제 정치 테마들의 선별적인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서 시장 흐름들을 잠시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 2284포인트 저점 찍고 순식간에 V자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직전 고점까지 뚫고 가는 그런 강세가 나타났죠. 한국 증시가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소외됐고 저평가됐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라는 변수가 좀 사라지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고 한다면 한국 주식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런데 관세 전쟁이 다시 발발을 하면서 그 기대감이 다소 약화됐죠. 지수가 올라가려면 수출 관련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줄어든 겁니다. 결국에 지수는 박스권 직전 고점 돌파하고 나서 2700선 중심으로 횡보 장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역시 여전히 현 증시는 대형주들보다는 또 수출 관련주보다는 수출 관련주가 아닌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진 종목들과 그리고 개별 중소형 장세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이 지수가 크게 올라갈 기대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럴수록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모레의 탑픽 종목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매니저님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롯데관광개발인데요. 오늘 12,850원을 터치하면서 네. 신고가 경신했고 저희 3차 목표가도 달성을 3차 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일단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장세가 참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자는 장세다. 이 얘기를 참 여러분께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고 네. 그런 가운데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뻗어나가면서 2차, 3차, 4차 목표가를 달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이런 종목이 가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덜 올랐던 이제 후발주, 못 올랐던 종목으로도 이제 매개가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기업 가치가 좋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올해 연말 내년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요, 결국엔 시간이 걸리겠으면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겠죠. 그러나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익을 긋다는 전략이 필요할 건데 네. 지금 롯데관광개발 뭐 5월달 지금 여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올랐고요. 거래량 자체는 오늘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주봉상의 흐름이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겠고 지금 3분기부터 이제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가가 되죠. 그래서 제가 6월 달 정도까지는 이들 종목의 반등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여러 개 말씀드렸듯이 네. 아직까지는 저는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긋다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제가 이제 추세 매매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5일 평균선과 10일 이평선 중심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선을 들고 가는 겁니다. 들고 가다가 대체로 5일선과 10일선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절반 정도 팔고 그리고 20일 평선까지 만약에 다 깨지면 나머지 그때 다 파는 겁니다. 네. 지금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긋다는 그런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시기 바라고 목표가를 제가 4차 목표가를 14,500원까지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익절가를 12,000원까지 올려드리면서 언급드렸듯이 이런 종목들 가는 종목은 많이 가는데 우리가 못 갔던 종목군들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 중에 아직 못 올랐던 종목이 있는데 네. 그들 종목군들 중에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이런 종목을 지금 쫓아가기보다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길목을 잡아가는 식으로 전략을 펼치면 되는 것이니까요. 뭐 이런 종목도 올라가시면서 못 잡으신 분들은 속상하시겠습니다만 새로운 종목에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4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주셨고요. 보유자의 영역이다. 보유자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신증권인데요. 역시 3차 목표가 달성을 했어요. 네. 가는 종목이에요, 역시나. 결국엔 달성을 네. 했습니다. 일단 3차 목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이틀 3일 만에 바로 이제 3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23,500원을 달성을 했는데 일단 오늘 뭐 증권주들과 금융주들은 전체적으로 밀렸어요. 네. 은행주들은 좀 밀렸고 또 증권주들도 대체로 밀렸는데 그쵸. 대신증권은 또 올라갔습니다. 일단 이들 금융주들이 밀렸던 부분들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금융주들이 대선 주자들이 그 배당 소득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약간 수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네. 일단 금융주들이 밀렸던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엔 배당 소득세가 약간 수정된 부분들은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금융주들은 워낙에 저평가되고 기업 밸류라는 제로 자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정부의 어떤 기업 밸류 그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되면 배당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큰 악재는 되지는 못할 거예요. 결국엔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 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정부의 어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그런 정책이 계속 강화되게 되면 금융주들은 쉬었다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들은 아직까지는 뭐 주가 꺾였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쉽지는 않은 상태고 자 대신증권을 비롯한 증권주들은 역시
역시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역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을 겁니다. 네. 다만 역시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추격 매수하기는 여전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 말씀드렸죠. 추세적으로 분명히 주가가 오일리평선 중심으로 살아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서 부담이긴 합니다만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이제 정부의 정책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정책이 바로바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고 네. 한다면 증권주가 더 갈 수 있는 여론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정말 부담이 된다라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뭐 절반 정도는 매도하셔도 상관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주식은요. 제가 보기에는 21일 평선 중심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 가져가시면 좋겠고 만약에 다시 간다고 한다면 갔다가 약간의 기간 조정을 보이고 중기적인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분명히 네.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면 절반 정도는 털어내시되 나머지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고 네. 이 종목도 4차 목표가를 제가 26,000원까지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익절가를 22,000원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모처럼 만의 기회에 잘 이끌어 가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금융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뭔가 이 배당 소득세에 대한 이슈가 쉬어갈 만한 빌미가 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것도 있을 네.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그렇게 충격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대신증권은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레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할지 모레의 발견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바이오 비주라는 조금 네. 생소한 종목인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죠. 네. 며칠 전부터 가지고 올라고 벼르는데 네. 일단 오늘 타이밍이 조금 느린 것 같았습니다만 많이 올랐어요.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피부 미용 관련주들 계속 강세가 나오고 있죠. 여기다 그쵸. 금융주들 강세가 나오고 있고 정치 테마주도 계속해서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K뷰티 관련주들의 이제 수출 증가 소식 때문에 이제 K뷰티 관련주 오늘도 강세가 나타났고 이 K뷰티 관련주들은 뭐 정부 정책 테마와 관련된 부분들도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업황 자체가 살아있고요. K뷰티 제품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열광이 너무나 큽니다. 이렇기 네. 때문에 K뷰티 관련주들은 지금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이 이제 미국으로까지 이제 북미라든가 유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K뷰티 관련주의 주가 상승 여력은 상당히 큽니다. 파마 리서치를 비롯해서 일부 이제 대표적인 종목군들 많이 올랐는데도 네. 저는 뭐 요즘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여전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 피부 미용 관련주의 성장 잠재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바이오 비주라는 종목도 바로 이제 그 대표적인 피부 미용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스킨 부스터라든가 필러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스킨 부스터라는 부분들은 아실 겁니다. 피부 속에서 이제 보습이라든가 재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부 약물을 이제 투입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 그런 제품이라든가 필러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파마 리서치라든가 이런 종목들과 거의 비슷한 그런 사업 영역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실적 자체가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50.2%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무려 187%를 기록할 정도로 네.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진 종목이에요. 그러네요. 신규 상장되고 나서 갔다가 밀렸고요. 지금 횡보 장세가 나오다가 오늘 모처럼 만에 올랐는데 네. 참 간만에 오른 종목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탄탄하고 내용 자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못 갔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이제 가장 강점이 뭐냐면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주요 타겟 시장을 해외 쪽으로 돌렸습니다. 국내보다도 해외 쪽으로 많이 올렸죠. 그래서 공장 자체가 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쪽, 중국, 그다음에 뭐 유럽 쪽 이쪽으로까지 지금 공장이 다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네. 있기 때문에 이 유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장을 뻗어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는 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가격이 경쟁사 대비 보통 4배에서 8배까지 가격이 쌉니다. 그만큼 오.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물론 효과가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필러 제품의 어떤 효과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네.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회사 주가가 정말 못 올랐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더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네. 판단이겠고 최근에 뭐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도 상장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들이 거의 안 팔아요.
안 팔고 있는 상태로 주가는 못 갔거든요. 네. 이런 걸 보게 되면 앞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비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16% 급등이 나왔어요. 공모가가 9,000원대였는데 이제 19,000원대더라고요. 목표가는 혹시 어디까지 바라보시는지 자, 궁금합니다. 목표가 설정은 이제 수급이라든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전반적인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보셔야 되는데 네. 언급드렸듯이 기본적인 실적 자체는 이제 깔려 있고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 지금 피부 미용 관련 주가 강세를 기록하는 장세에서 네. 못 올랐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규 상장되고 나서 급락이 나왔고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했고요. 네. 현재 거래량을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약간 들어옵니다만 공격적이진 않죠. 그리고 주가가 보통 신규 상장되고 나서 안 되는 종목들은 밀렸다가 계속 밀리는 형태가 많은데 굉장히 하반 경직이 나고 중간중간 반발 매수가 들어옵니다. 여기다 또 한 번에 커다란 거래량과 더불어서 양봉이 나타났다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온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공격적인 수급이 별로 안 와요. 안 들어옵니다. 이게 좀 약간의 맹점인데 자 뭔가 누군가가 이제 시세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좀 약간은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종목은 아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씩만 들어와도 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좀 더 많이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거래량 증가하고 직전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으로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가 매수가는요 19,490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기엔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초가를 좀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자,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성장 잠재력이 있는 바이오 비주 만나봤고요. 매니저님 오늘도 무료 방송하셨죠? 네. 오늘도 무료 네.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내일 대선 이후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네.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큰 변화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철저하게 지수보다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목을 중심으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만한 핵심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여러분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올려놨으니까요. 자 네이버 밴드 가셔가지고요. 엠뱅골드 한규수 매니저 무료 주식 밴드 치시고 가셔가지고 오늘 네. 무료 방송 꼭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